근데 헬리콥터가 쫙 진입을 했는데 후배가 이렇게 쭈그르게 앉아서 가만히 있는 거야. 왜? 프로펠러가 목을 자를 것만큼 이렇게 가까이 가는데도 왜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응. 난 그때 울음이 확 터졌어. 그 베이스 캠프에 이제 무전을 했어. 네. 그 후배 이름이 성현인데 네. 대장님한테 네. 성현이가 움직이지 않아요 라고 울면서 무전을 했어. 그랬더니 이제 다 난리가 난 거지. 네. 밤새 그 후배랑은 교신이 안 됐었는데 네네. 얼어 죽었나? 이런 생각을 할 걱정되죠. 수밖에 없는 거지. 그래서 울면서 무전을 했는데 베이스캠프에서는 너 이 새끼 미쳤냐? 고소 먹은 거 아니냐? 다시 한번 봐라. 다시 한번 확인해도 안 움직인다. 그때 헬리콥터가 왔다가 우회에서 쫙 날아가는 거야 다시. 네네. 한 200m쯤 가니까 그 후배가 앉아있다가 발딱 일어나더니 손을 막 흔드는 거야. 네. 그래 또 다시 무전을 했어. 네. 성현이가 움직여요. 살아있어요. 그랬더니 네. 그래 너가 잘못된 게 맞네라는 반응을. 아니. 그 이제 날아가던 헬리콥터가 이제 다시 선회해서 나를 다시 보는데 이제 네. 내가 다시 손짓하니까 네. 그 후배를 내려가서 태우고 바로 이제 캠프로 내려갔고 네네. 이제 그 산에는 정말 이제 나 혼자 남은 거잖아. 그렇죠. 고요한데 네. 그 이제 한 5km 정도를 날라서 베이스 캠프 쫙 가고 네. 후배 내리고 내려서 이제 뭐 하는 게 보여. 이렇게 개미 눈에 보이는 거잖아요. 새끼 마냥 막 네. 보여. 그 이제 무전을 했지. 난 이제 내려가겠다. 내가 혼자 하산을 하겠다. 그랬더니 왜 회기를 안 기다리고? 아니 나는 헬기 탈 의사가 없으니까 왜요? 멀쩡하니까. 네. 그래서 이제 내려가겠다 무전했더니 이제 네. 베이스 캠프에 있던 우리 대장님이 뭔 소리야 거기 대기해. 한 30분 동안 혼자 가만히 있는 거예요, 산속에. 네. 진짜 산에 내가 동화됐다? 네. 라는 걸 느낄 수 있는 정말 개미 새끼 하나 없는 그 네. 이제 조용함 속에 아 이제 후배는 잘 내려갔으니까 이제 난 뭐 하지? 뭐 이런 네. 생각? 근데 이제 다시 때마침 한 30분쯤 지나니까 다시 헬리콥터가 다시 쫙 뜨더니 정상 옆에까지 오는데 가파른 데 있으니까 이제 착륙을 할 수 없잖아. 그렇죠. 그럼 이제 이렇게 갖다 대면 내가 이제 뛰어서 타야 되는 거 상황이 벌어지는 거지. 여기 발판, 헬기 발판에 근데 점프해서 이제, 타야 된다고요? 근데 이제 영화들 보면 미국 헬리콥터에 보면 여자들 하이힐도 네. 벗어서 손에 들고 타. 근데 하물며 우리는 클램폰 같은 장비가 그렇죠. 이게 자, 있을 거예요. 뾰족한 쇠로 네. 박혀 있는데 그걸 벗으면은 미끄러져서 떨어지고 헬기에 타자니 그게 스파크가 일어나서 폭발이 일어날 수도 있고. 그러니까는 그 모든 장비를 안 실어주는 거야. 그러니까 후배 태울 때 보니까 다 칼로 끊어버리더라고. 근데 나는 그 장비가 소중하니까 네. 배낭에다 이제 다 넣고 배낭을 메고 이제 헬리콥터가 이렇게 딱 산에 왔을 때 딱 네. 뛰어가지고 잡고 탔지. 그 이제 매달려서 영화에서처럼 네. 헬리콥터 다리로 딱 잡고 그걸로 잡고 탔다고요? 턱걸이를 딱 해서 올라가서 와. 딱 타고 오고 내려왔지. 무용담 듣는 것 같아요. 그 후에는 또 이제 에베레스트도 다녀오셨잖아요. 네, 근데 에베레스트 같은 경우는 요즘은 그래도 막 좀 가는 거나 한국인들도 많이 방문한다고 얘기 들었는데 국장님께서 방문했을 때가 혹시 언제인가요? 2009년도에 이제 에베레스트 등반을 네, 그때 인천 아시안 게임 유치 기원으로 네네. 준비를 해서 또 인천 시민의 염원을 담아서 이제 에베레스트를 가게 됐죠. 그것도 막 뽑는 거는 뭐 기준이 있나요? 그게? 일단 체력이 돼야 되고 제일 좋은 거는 이제 극한의 상황에서의 이 서로 융합이 될 수 있고 네. 또 봉사할 수 있는 마음이 어떻게 봐요, 그 테스트를? 뭐 어디 산에 가서 테스트를? 산에 가서도 하고 하다못해 술자리에서도 오. 술을 아주 진짜 끝까지 먹여보죠. 그러면 네. 그 주사랑 비슷하게 극한의 상황에서 거의 비슷한 상황이 벌어져요. 술까지 네. 먹여서 신기하다. 네, 그러면 이제 술 먹고 하는 그 행동이나 네. 우리 고산에서 고산병 증세나 거의 비슷해요. 그럼 이제 캠프에 도착을 해서 이제 등산을 하는 과정에서 이제 왔다 갔다 그리고 기상 악화도 있고 이럴 거 아니에요. 그렇다 보면은 이제 좀 예상한 거랑도 달라질 수도 있고 뭐 변수들이 많을 텐데 혹시 뭐 에베레스트 등반하실 때 뭐 예상치 못했던 그런 것들은 없으셨나요? 에베레스트 등반할 때 뭐 특별한 거보다는 베이스 캠프에서 캠프 안을 올라가는데 이제 아이스폴 지대를 지나가요. 아이스폴이요? 근데 이제 아이스폴 지대라고 해서 얼음이 이제 저 에베레스트가 8,848m잖아요. 네네. 거기에 내린 눈이 얼고 얼은 게 녹고 얼고 녹고 하다 보면 그게 이제 폭포처럼 쭉 흘러요, 강처럼. 네네. 그 얼음 빙하가. 네. 근데 캠프 안에서 캠프2 구간이 그 모든 얼음이 모이는 구간이 골짜기가 있는데 네네. 거기에 이제 눈사태가 한 번씩 나요. 네.
저희 있을 때, 그러니까 눈사태 한 번 나면 규모가 얼마나 하냐면 우리 63빌딩 통으로 한 채가 그냥 떨어지는 정도의. 와, 그러면 그럼 이제 그 안에 눈만 있는 게 아니라 얼음이 있기 때문에 네. 얼음은 깨지면은 우리가 유리를 깨가지고 쏟아붓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네. 그런 게 이제 딱 터지면 베이스 캠프까지 그 후폭풍이 몰려와서 이제 네. 초토화가 되는 거죠. 네, 네. 저희 있을 때도 눈사태가 이제 간간히 한 번씩 나는데 큰 눈사태가 한 번 나가지고 네. 베이스 캠프를 아주 싹 쓸은 적이 한 번 있어요. 아니 그때 뭐 사람들은 괜찮아요? 그 구간 안에 있는 캠프 1하고 아이스폴 구간에 등반하던 사람들은 이제 다친 사람도 있고 사망한 사람도 있고 사망한 사람도 또 있고. 매립되는 경우도 있고 뭐 그런 게 벌어지죠. 근데 마침 그때 이제 저희 등반대들은 등반 안 하고 그날 휴식하는 날이라 네. 이제 사고는 피해갔죠. 아, 다행이네요. 네. 근데 에베레스트가 사실 옛날부터 가장 험난한 산이라고 불려온 만큼 많은 사람들이 좀 도전하기도 하고 사실 실패하신 분들도 있고 뭐 사망하신 분들도 있고 많잖아요, 여러 가지가.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눈이 많이 있던 게 녹기도 하고 그러면서 옛날에 묻힌 뭐 시체나 네. 이런 것들도 많이 노출이 된다고 하는데 실제로 그런 것들을 좀 뭐 겪으셨나요? 많이 봤죠. 많이 봤는데 정말요? 이제 저도 이제 에베레스트 등반 정상 갔다가 네네. 에베레스트 정상이 있고 바로 옆에 이제 그 남봉이 있어요. 네네. 남봉에서 이제 캠프포로 이렇게 내려오는데 네. 이제 저도 정상 갔다 오니까 이제 고소 증세가 살짝 있는 상황이죠. 뭐 알게 모르게 이제 나도 뭐 지친 상황에 이렇게 봤더니 마네킹들이 옆에 막 버려져 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네. 속으로 혼잣말로 야 누가 여기까지 와서 마네킹을 갖다 이렇게 버리고 간 거야. 쓰레기를 왜 여기다 버렸어? 이랬는데 아차! 보니까 다 사람인 거지. 네. 그 시체들이 여기저기 있는 거지. 네. 올라갈 때는 컴컴할 때 올라가니까 못 봤는데 내려오는 길에는 뭐 군데군데 뭐 등산복들이 알록달록하거든. 네. 그런데 잘 비치기 위해서 여기저기 뭐 빨간색, 파란색 이렇게 보이는 거야. 그래서 네. 봤더니 내가 본 에베레스트 등반하고 내려오면서 4구, 5구 정도 본 것 같아. 예. 아니 왜 근데 거기서 그런 사고가 발생하게 되죠? 이제 자기 체력이 이제 등산의 기본은 뭐냐면 네네. 우리가 체력이 10이면 예를 들어서 올라갈 때 40을 썼어. 네. 그러면 내려올 때 30을 쓰고 내려와서도 30 정도의 체력을 유지할 수 있는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100이면은 올라갈 때 40, 내려올 때 30, 30을 비축을 비축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올라갈 때 100을 다 써버려. 그럼 내려올 수 있는 힘이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는 사람의 어떻게 보면 욕심일 수도 있고 뭐 그날의 컨디션에 따라 안 좋을 수도 있는데 네. 포기를 할 줄 알아야지. 정상이 바로 앞이라도 네. 다음에 또 오면 되니까 목숨보다 귀한 건 없으니까 그러면 네. 거기서 이제 아유 저기 보이니까 하고 이제 자꾸 가게 되거든. 사람 네. 욕심이래. 아, 눈앞에 보인다고? 그 보이는 게 보여도 가까운 게 아닐 거 아니에요? 가까운 게 아닌데 네. 그 히말라야는 시야가 좋아가지고 엄청 가깝게 보여. 아, 저기 가도 끝이 없는데 바로 네. 앞으로 보인다고. 아. 이 시야가 좋기 때문에 네네. 그런 착시라고 할까 뭐 그런 걸 수도 있고 네. 돌아올 거 생각 안 하고 그냥 일단 목적지까지 뭐 가는 그런 습성이 있는 것 같아. 사람도 동물하고 뭐 다를 거 없다고 나는 이렇게 보는데 그거를 잘 자기가 자제하고 대원들의 목숨도 잘 유지하고 또 팀의 성공도 유지하고 이런 거지. 그렇죠. 안전을 뭐 잃고 대원을 잃으면 그 등반은 성공한 등반이 아니라고 보니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면 국장님께서도 어디까지 올라가셨나요? 저는 정상까지 다 올라갔어요. 그 대원 2명 중에 한 명이 국장님. 네, 접니다. 와, 어떻게 그렇게 체력이 좋으시죠? 체력이 좋다기보다는 네. 뭐 저도 어떻게 보면은 이제 운이 좋은 거고 또 그 뭐 제가 잘나서 올라간 게 아니고 네. 우리 대원들이 잘 도와줬기 때문에 또 이제 갔다 온 거고 팀을 위한 등반이었으니까 네. 그 팀에 뭐 누군가는 올라가야 되는 건데 이제 행운이 따라서 제가 올라간 거죠. 아, 그럼 에베레스트 정상에 올라가면 예. 뭐가 보여요? 에베레스트 이제 정상에 올라가면 네. 에베레스트 산이 중국 국경과 네팔 국경을 이렇게 마주하고 있어요. 그래서 네네. 이제 정상에 가면은 중국 쪽 사이트도 보이고 네팔 쪽 사이트도 보이고 어찌됐든 세계에서 가장 높은 네. 봉우리잖아요. 네. 거짓말 좀 보태면 네. 저 지구가 다 보이죠. 아, 거짓말을. 날씨는 좋을 수밖에 없고 날씨 좋은 날을 골라서 올라가는 거니까 아. 올라가면 시야가 정말 아름답습니다. 와. 거기서 야호 하셨네요.
야호는 산에서 국제 부호로 구조 요청 신호예요. 그래서 야호가요? 네, 그래서 산에 다니는 사람들은 알프스에서 야호하면은 구조해달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산에 이제 우리나라 산에서 야호들 하는데 외국의 산에 가서 야호를 잘못하면 구조 나 조난당했으니까 도와줘라 이 신호예요. 영화 같은 데 보면 네. 그 설산에서 소리를 크게 지를 경우에 산사태가 나고 그러는데 맞아. 그런 데는 괜찮나요? 그 이제 에베레스트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트여 있는 산이기 때문에 네. 그런 사람의 소리로 해서 눈사태는 안 나고 협곡 같은데, 그러니까 네. 우리 얼마 전에 뉴스에 뭐 많이 나왔는데 안나푸르나 협곡에 눈사태 나서 뭐 네. 이렇게 매몰되고 이런 네. 거 있었잖아요. 네네네. 그런 지역에 이제 한국의 산도 그런 데들이 있어요. 설악산의 양폭산장 밑에 내려오다 보면 네. 그런 눈사태 예상되는 지역들이 있거든요. 네네. 그런 데는 비행기가 지나가거나 뭐 이런 굉음 때문에 눈사태가 나는 경우도 있는데 에베레스트 같은 경우는 헬리콥터도 6,000m 이상을 안 날라요. 네. 그 공기 산소량이 없어가지고 추락의 위험 때문에 6,000m 이하에서 이렇게 날아다니지 그쪽은 캠프 2까지도 잘 안 올라오기 때문에 뭐 그런 일은 별로 없어요. 그럼 대표님께서는 죄송합니다. 국장님께서는 이 산을 왜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 뭐 누구는 그러잖아요. 산이 있으니까 산을 간다 그러는데 네. 저는 이제 산행을 하는 중에, 그러니까 뭐 정상에 가는 것도 물론 좋지만 그 역경을 딛고 같이 오르는 동안에 대원끼리의 이제 서로 협동, 그런 협동을 하면서 올라갔을 때 어딘가 올라갔을 때 내려다 보면 벌써 산에 뭐 중턱에 와 있고 정상에 와 있고 그 내려다보는 배경에 대한 또 수양? 네. 뭐 이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분위기에 산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혹시 등산 막 다니시면서 예. 백숙도 좋아하세요? 좋아하죠. 이제 한국의 산에서는 산 밑에 가서 사 먹고 히말라야나 또 뭐 남미나 이런 데 등반 갈 때 사실은 사른 닭을 사가요. 제일 마지막 마을에서 네. 닭을 사서 캠프에 가지고 올라가서 키워가지고 대원들의 이제 몸보신을 위해서 생닭 살아있는 닭을요? 네, 왜냐면 보관하기 어려우니까 살아있는 닭을 가져가서 뭐 알을 놓으면 알 먹고 네. 이제 고소 증세 때문에 일부러 우리가 뭐 살생을 안 해도 한 마리씩 죽어요. 애들이. 예. 예. 그러면 이제 걔들은 이제 손질해서 또 감사히 잘 먹죠. 예. 산에 짊어지고 가는 거예요? 그쵸. 와, 이건 또 처음 알았네. 중국 수촨성에 있는 희조피크라고 지금은 돌아가셨는데 이제 박영석 대장하고 같이 등반할 때인데 박영석 대장님. 닭을 한 10마리 정도 저희가 가져왔어요. 네. 근데 닭이 우연찮게 거의 이틀에 한 마리꼴로 죽는 거예요. 하루에 한 마리 죽을 때도 있고 이틀에 한 마리꼴로 이렇게 죽는데 그 닭을 이제 백숙을 해가지고 감사히 먹었던 적이 있죠. 네. 그러시면 그리고 이제 박영석 대장님이나 네. 뭐 같이 했던 동료분들이 있잖아요. 네. 그런 분들은 계속해서 등산을 하셨던 거예요? 같이 등반을 이제 원정 팀에 이제 만나서 지금 고인이 되신 박영석 대장님은 제가 그 아까 말씀드린 희조피크 등반할 때 같이 합류해서 에베레스트의 이제 남서벽에 코리안 루트를 개척하기 위해서 이제 팀을 조직해서 그 팀에 조직한 대원들하고 이제 원정을 많이 했는데 그때 이제 등반을 같이 했던 대원들이 이제 다 돌아가시고 제가 다 좋아하는 선배였고 좋아하는 후배였는데 네. 이제 가끔 생각나고 그러는데 뭐 꿈에서나 만날 수 있는 거죠. 그럼 그분들은 이제 등산하시다가 그런 사고를 2018년인가요? 10월 18일 날 이제 안나푸르나 남벽에 새로운 루트를 이제 내려고 네. 해서 이제 등반을 떠났다가 네. 아직까지 이제 실종 상태인 거죠. 근데 이제 뭐 그 이제 사고 원인은 뭐 눈사태일 수도 있고 그렇죠. 뭐 또 크레바스의 뭐 실족사일 수도 있는데 3명 모든 대원이 다 이제 안 돌아온 걸로 봐서는 이제 뭐 눈사태의 가망성이 제일 크죠. 그런 전문 이제 대장님 같은 이런 전문적인 등반가들도 산에서 그런 사고를 당하고 하시는구나. 그렇죠. 자연은 우리가 뭐 어떻게 정복할 수 없고 그렇죠. 극복을 해야 되는데 그 극복하는 와중에 언젠가는 우리가 삶의 끝이 죽음이잖아요. 근데 네. 이제 우습게 말하면 죽기 위해서 사는 건데 그 선택을 자기가 좋아하는 걸 하다가 가는 건지 또 아니면
뭐 남만 쫓아서 사는 인생인 건지 뭐 아니면 돈만 쫓아서 살다가 가는 인생인지는 이제 각자가 선택하는 거니까. 네. 예. 지금의 저나 과거의 저를 봤을 때는 그 당시는 그게 전부였다고 보면 지금은 또 다른 삶을 사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오늘 인터뷰 너무 감사했고요. 네네네. 저희가 모르는 이 등산 쪽, 또 요즘 젊은 사람들 관심 많은 등산이나 등반가 이야기를 들으니까 또 새롭고 네네. 또 숙연해지기도 하고 네네. 목표가 생기네요. 시청자분들에게 마지막 인사하고 저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뭐 후회하지 말아야 될 뭐 3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네. 이제 저도 뒤돌아보면 그런 후회를 하고 있는지 모르는데 뭐 그때 했어야만 했는데 해야만 했는데 할 걸 그랬어 뭐 이런 후회들을 안 하는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목표한 게 있으면 바로 실행에 옮기고 또 실행에 옮긴 걸 또 기록에 남기고 뭐 이런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시청자분들에게도 저희 뭐 먹고 살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